나이가 들수록 잠 못 드는 밤 왜 그럴까요? 어젯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혹시 단 1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밤을 치새우지는 않으셨는지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한 분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잠을 청하기 위해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의지하는 수면제가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불면증 개선에 좋은 방법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잠에 드는 날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 건강만만세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힘이 됩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을 넘어 우리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양질의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증 없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숙면을 취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수면 자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꿀잠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두 번째, 당신의 잠을 방해하는 잘못된 수면 자세 혹시 이렇진 않나요? 본격적으로 올바른 수면 자세를 알아보기 전에 혹시 지금 당신이 취하고 있는 수면 자세가 당신의 숙면을 방해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아닐까요? 몇 가지 대표적인 잘못된 수면 자세와 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웅크린 새우잠 자세.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 몸을 웅크리고 자는 새우잠 자세를 선호합니다. 특히 옆으로 눕는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으시죠. 하지만 새우잠 자세는 척추를 과도하게 구부러뜨려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웅크린 자세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켜 결림과 통증을 유발하며 가슴을 압박하여 호흡을 방해하고 소화불량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쪽으로만 오래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에도 좋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쉬우며 비대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파묻는 엎드린 자세. 엎드려 자는 자세는 척추 건강에 가장 해로운 자세 중 하나입니다. 목을 한쪽으로 돌리고 자야 하기 때문에 목과 척추가 심하게 비틀어지게 됩니다. 이는 목 디스크나 거북목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어깨와 등 근육의 비대칭적인 긴장을 초래하여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소화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엎드린 자세는 특히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를 압박하여 위산역류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베개 없이 또는 너무 높은 베개 사용. 베개의 높이와 재질은 수면 자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베개 없이 자거나 너무 낮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이 뒤로 꺾여 경추에 무리가 가고 목 디스크의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이 앞으로 심하게 굽어 거북목을 유발하고 목과 어깨 근육을 과도하게 긴장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턱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부드러운 경우에도 목에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자세. 습관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뜻 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자세는 어깨 관절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어깨 통증이나 오십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저림 현상을 일으키고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베개를 하고 자는 습관은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와 목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위에 언급된 자세 중에 혹시 당신의 수면 자세가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올바른 수면 자세에 더욱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잠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 없이 개운하게. 60세 이상을 위한 올바른 수면 자세와 꿀팁. 이제 드디어 통증 없이 편안한 잠을 위한 올바른 수면 자세와 꿀팁들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각자의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찾아보세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정렬을 유지하는데 가장 이상적입니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하여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목과 어깨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추의 시작 곡선을 유지하는 베개와 허리 지지입니다. 올바른 베개 선택.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이 살짝 뒤로 젖혀지면서 자연스러운 시작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은 68cm, 여성은 46c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개인의 체형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에 부담을 주니 주의하세요. 푹신하면서도 목을 잘 지지해주는 메모리폼 베개나 경추 베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베개는 머리부터 어깨까지 받쳐주는 크기가 좋습니다. 무릎 아래 수건 베개 받치기. 똑바로 누워 자면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릎 아래에 작은 베개나 돌돌만 수건을 받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고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통이 심한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팔 위치. 팔은 편안하게 몸 옆에 두거나 배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 위로 팔을 올리거나 가슴 위로 깍지를 끼는 자세는 피해주세요. 장점 척추 정렬 유지, 허리 통증 완화, 목과 어깨의 부담 감소, 역류성 식도염 완화, 베개 높이 조절 시 얼굴 주름 예방. 단점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심한 경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 콧골이와 허리 통증 완화에 효과적.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어렵거나 콧골이, 수면, 무호흡증,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베개 선택. 옆으로 누웠을 때는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높이가 충분한 베개가 필요합니다. 어깨의 너비를 고려하여 어깨와 목 사이 공간을 채워주는 베개를 선택하세요.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지고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여 부담을 줍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 쿠션 끼우기. 옆으로 누워 자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이 비틀어지고 허리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베개를 끼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척추의 정렬이 유지되어 허리, 골반, 무릎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임산부에게도 추천하는 자세입니다. 팔 위치. 옆으로 누울 때는 아래쪽 팔이 몸 아래로 깔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쪽 팔은 몸 앞으로 쭉 뻗거나 편안하게 놓아두고 위쪽 팔은 몸 위에 편안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턱 아래에 손을 괴는 습관은 목과 어깨에 무리를 주니 피해주세요. 장점 콧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 완화, 허리 통증 완화. 무릎 사이에 베개 사용 시 임산부에게 편안함 제공. 단점 한쪽 어깨나 팔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좌우를 번갈아 가며 자는 것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면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를 펴는 자세에서 통증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똑바로 누워 자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 무릎을 살짝 구부린 자세가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 옆으로 누운 후 무릎을 살짝 구부려 배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관을 넓혀 신경 압박을 줄여주어 통증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개 선택. 옆으로 누워 잘 때와 마찬가지로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충분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합니다. 장점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완화, 허리 부담 감소. 주의사항 너무 오랫동안 한쪽으로만 누워있으면 다른 쪽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자세를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상체를 살짝 높인 자세. 역류성 식도염으로 밤에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을 느끼는 분들은 상체를 살짝 높인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자세. 침대의 머리 부분을 1520도 정도 들어 올리거나 베개를 여러 개 사용하여 상체를 전체적으로 높여줍니다. 단순히 베개 하나를 높이는 것보다 상체 전체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상체만 높일 경우 목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전용 역류성 식도염 베개나 외지 쿠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점 위산 역류 방지, 속쓰림 및 가슴 통증 완화. 주의사항 너무 높게 올리면 불편하거나 목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숙면을 위한 환경 조성. 침실은 수면의 성전. 아무리 올바른 자세를 취해도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침실 환경을 조성하는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적정 실내 온도와 습도 유지. 수면을 위한 최적의 실내 온도는 1822도입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하므로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강하게 틀기보다 선풍기를 활용하고, 겨울에는 난방을 너무 높이기보다 적절한 두께의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 습도는 5060%입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나 목이 따갑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번식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하여 습도를 조절해주세요. 침실은 어둡게 조용하게. 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거나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수면 중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침실은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하여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침구류 선택. 침대 매트리스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지 않은 적당한 쿠션감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래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불은 가볍고 통기성이 좋으며 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소재를 선택하여 편안함을 더해주세요. 순면이나 모달 소재가 좋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자제. 잠들기 전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전자기기 사용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수면을 방해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너무 큰 차이 없이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켜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수면의 질을 높이는 추가적인 생활 습관. 올바른 수면, 자세와 침실 환경 조성 외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추가적인 꿀팁들이 있습니다. 낮잠은 짧게 규칙적으로.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너무 길거나 늦은 시간에 자는 낮잠은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은 오후 3시 이전에 203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상 자게 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거나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필수, 잠자기 전 격렬한 운동은 금물.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낮 시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2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몸을 흥분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 시간대에는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잠시 잠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 또는 족욕. 잠자리에 들기 약 12시간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명상 또는 이완요법.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 스트레칭 등 이완요법을 시도해보세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맺으며 건강한 잠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오늘은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올바른 수면, 자세와 숙면 꿀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잠과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잠은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통증 없이 개운하게 잠드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잠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